만약 주행거리가 5만 킬로인 구형 G80과 주행거리가 15만 킬로인 올류 G80이 이 두 모델이 2,500만원이라는 동일한 가격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중고차카입니다. 요즘 많은 관심을 갖는 G80 모델, 여러분들도 나중에 G80으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G80이 작년에 또 한 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 전 모델이 신차 가격 대비 많이 저렴해져 많은 분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렴해진 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졌는데요. 구형 G80과 올류 G80 가격의 경계도 그만큼 많이 좁혀졌습니다. 오늘은 같은 연식의 구형 G80과 올류 G80을 비교해보면서 본인에게 어떤 차량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체크리스트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선 만약 동일한 조건의 주행거리만 다른 구형 G80과 올류 G80 두 대가 있고 동일한 가격으로 중고차 시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둘 다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행거리만 다른 두 가지의 G80을 기준으로 먼저 두 차종의 장단점을 단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행거리가 5만 킬로인 20년식 구형 G80의 단점은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 중인 10만 킬로에서 15만 킬로의 동급의 차량들보다 평균 시세가 높다는 것이고, 장점으론 주행거리가 짧아 고장 및 예방 경정비 비용이 적게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행거리가 15만 킬로 이상의 20년식 신형 올류 G80의 단점은 주행거리가 많아 기본적인 경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확률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장점은 가격이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방금 월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 차량이면서 신차가가 높은 차량일수록 주행거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평균 주행거리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가격 편차는 커지기 때문에 월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장단점은 당연한 얘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한데요. 어떤 사람에겐 구형 G80이 적합하고 또 어떤 사람에겐 올류 G80이 적합한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차학과에서 설명드리는 디테일한 구매 조건 리스트가 나의 조건에 맞는지 따져보시면서 구형으로 할지 아니면 신형으로 할지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항목에 대한 이유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나는 1년 동안 평균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는 연평균 15,000에서 2만 킬로라고 합니다. 난 이보다 적게 탄다면 주행거리가 많은 신형 G80을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같은 5년을 탔을 때 남들은 5만 킬로짜리를 제값 주고 구입해서 5년 만에 주행거리를 15만 킬로짜리의 차량으로 만들지만 난 15만 킬로짜리를 5년 동안 20만 킬로로 만들었다면 이후 중고차 시세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행거리를 관리하면서 탄다면 지금 저렴하게 구입해서 5년 후엔 나의 중고차 가격이 다른 동급의 차량과 시세가 상쇄된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말로 차테크라고도 합니다. 2. 차량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예전에 비해 기술력이 좋아 잘 만들었습니다. 부품의 수급이나 호환성, 경정비 효율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국산 차량을 많이 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본적인 차량의 지식만 갖고 있다면 수시로 예방 정비로 잘 관리하면서 타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랜저 HG 디젤 15만 킬로짜리를 700만원에 인수해서 3년 동안 35만 킬로를 만들었고 이후 350만원에 정리했습니다. 제가 1년에 7만 킬로 정도를 달린 셈인데 전 수시로 오일류 교환과 소모품을 바로바로 교체하면서 기본적인 관리만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나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G80 모델은 제조사에서 중년 이상의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인식이 많이 사라졌고 개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주변을 보면 아직까지 G80 운전자가 중장년층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중장년층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울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경험담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대 후반의 새내기 직장인이 시정 에쿠스 중고차에 꽂혀 저를 찾아와 연끌로 구입한 적이 있는데 이후 2달 만에 중형차로 바꾸고 싶다고 연락이 다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자기는 새내기 말단 직원인데 과장 부장은 소나타 K5를, 대표는 에쿠스를 타는데 본인이 에쿠스를 끌고 회사를 가니 뒷말이 많았고 눈치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먼 곳에 주차하고 출퇴근을 하다가 너무 불편해서 차를 아반떼로 바꾸겠다고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20년 넘게 중고차 일을 하면서 소비자분들을 만나보면 20대엔 준중형 또는 중형 차량을 경험하고 결혼 후엔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대형 SUV를 많이 선호하였습니다. 이후엔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대형 세단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세대별로 필요하고 적합한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가 남들보다 연평균 주행거리가 적다면 주행거리가 많은 신형 G80을 구입하여 몇 년이 지난 후 가격 방어가 잘 되어 차테크를 할 수 있다. 2. 내가 차량 관리의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을 구입해도 속 썩을 일은 없다. 차량 관리 지식은 없는데 신형 G80을 타고 싶다면 시세에 맞는 신형을 사면 되고 가격이 부담이라면 구형 G80을 사면 된다. 구형 G80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승차감이 정말 좋다. 3. 언젠가 10년, 15년 후엔 지금의 올류 G80보다 더 기술 집약된 모델이 나올 것이니 내 나이가 아직 젊다면 조금 더 참고 기다리자. 자동차가 다양한 사이즈의 모델이 있는 건 다 그런 이유가 있다. 여기까지가 G80에 관련한 저의 작은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런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바로바로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중고차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